첫 번째로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95%의 확률을 우리가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이 5%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인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 볼린저 밴드는 아마 해외 선물 매매, 코인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존 볼린저라는 투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밴드 지표입니다. 이 볼린저 밴드가 유명한 이유는 이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%에 달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는 파생 매매에서 굉장히 범용성이 넓게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볼린저 밴드가 해외 선물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,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과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가도록 할게요. 이 볼린저 밴드는 가운데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에 표준 편차만큼 이 벌어진 밴드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이동평균선 20일을 기점으로 위는 표준 편차가 2.0, 아래도 2.0, 이만큼 벌어져 있는 지표라는 의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밴드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5%에 해당한다,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표예요.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. 첫 번째로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95%의 확률을 우리가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이 5%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,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활용한 이 95%의 확률 안에서 움직이는 이 패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 매매법은 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도 이렇게 좁아집니다.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중심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고, 반대로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중심선, 상단선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. 즉, 주가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밴드 범위, 표준 편차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상단선에선 매도, 반대로 하단선에선 매수, 이러한 전략으로 주가의 회귀 원리를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매매법은 거래량이 없을 때, 주가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많이 쓰이는 매매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. 볼린저 밴드가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%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5%의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5%의 확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전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.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을 이렇게 쭉 팽창을 시키면서 한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쭉 쏠리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죠. 이런 과정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벗어나면서 주가가 한쪽으로 쭉 추세가 기울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면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가 오므라들었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. 제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, 주가에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볼린저 밴드는 이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. 하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벗어나는 혹은 하단선을 벗어나면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가 팽창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주가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,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진입을 해보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95%의 확률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매매법은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이 5%의 움직임을 활용한 매매법이에요. 이러한 매매법은 주로 거래량이 많을 때, 나스닥 본장과 같이 움직임이 활발한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하나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, 매도 타점을 진입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. 이 외에도 이 볼린저 밴드와 같이 이전에 설명드렸던 MACD나 RSI 등과 같이 오실레이터 지표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그널을 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. 볼린저 밴드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해외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명한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레이딩 양성수였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